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줄어든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올해는 물론 내년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 사업을 자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구조액은 59조 1천억 원. 걷어들이는 돈이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다 보니 올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도 11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는 1천억 원, 여수시는 700억 원, 광양시는 500억 원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버린 셈인데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일부 조금씩 불용이 발생되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전부 감액 조치해서 올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라 가뜩이나 줄어든 교부세가 내년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사에 들어간 지자체들은 최악의 경우 20%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상 경비를 10% 줄이고 순천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등의 시설 정비나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쓰는 돈을 많게는 1천억 원 이상 줄여야 지자체 살림을 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국제행사나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은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세출 구조용을 통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유보하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자체들은 다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복지나 민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정부 예산안 내에 삭감된 선박람회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 8억 6천만 원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행안부와 기재부에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를 겨냥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행안위, 예결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내년 선박람회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 휴대용 측정기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측정이 되는 건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신선한 수산물로 가득 찬 여수수협 위판장입니다. 경매전인 생선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자 금방 수치가 나옵니다. 측정값은 0.1 마이크로시버트,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수치입니다. 여수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4대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이상 수산물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산물의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있으면 알람을 울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이 나오면 우리 정밀기관에 정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체적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춘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고흥군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체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환경단체도 회의적입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방사선 종류 중 감마선만 확인할 수 있어 정확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방사능까지 측정되는 것도 문제로 꼽습니다.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그냥 보여주기식. 전문가들은 측정기가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맹신하는 것은 피하고 안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방사능을 가진 시료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간이 측정기의 결과를 맹신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요. 여수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정밀 검사는 지자체마다 배정된 양이 있어 한계가 있다며 휴대용 측정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나설 계획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어제 오후 전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 발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의 중심지라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어제 순천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정당 현수막은 도시 이미지와 교통 안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각 정당 지역위원회와 순천시가 정당 현수막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또 다음 달까지 자율 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세은 순천시 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등 5월 3단체가 지난해 오랜 수건이었던 공법단체가 됐습니다. 정부 예산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지위가 격상되면서 조직이 안정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5.18 단체의 모습은 폭로전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내우외환의 상황인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올해 초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강행해 광주 시민단체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5.18은 누구의 것이냐의 주제를 놓고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의회가 여러 차례 토론을 열었지만 갈등과 반목은 여전합니다. 행사위를 누가 하니, 그 전에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하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더 거대 아젠다를 발굴해서 우리가 미래의 5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5월 단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단체 회원과 회장끼리 폭로전과 고소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으킨 때 아닌 정율성 논란에 황일봉 회장이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상자회 집행부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 회장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5월 단체 예산을 특정인이 횡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매관매직 등등이 있어 왔습니다. 기부금품 위반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입이 한 겁니다. 5.18 단체의 내부는 그동안 계속돼 왔었고 지난해 공법단체로 전환할 때만 하더라도 갈등은 정리되나 싶었지만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다음 달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국가보훈부의 첫 번째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예산 횡령 의혹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이들의 목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시의회가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와 진화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국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방문해 미군 폭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이아프 앞바다 침몰선 조사, 매장지 유해 발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조사 등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조사 진상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희생자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전문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사업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인데요.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활성화의 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에서 4년제까지 15개 학과를 운영하며 3,000명의 재학생이 수학 중인 목포과학대입니다. 목포시의 유일한 전문대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지난해부터 지역 특화 분야의 고등 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관광문화융합과 수산식품융합과를 신설하고 전기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과로 개편했습니다. 평생교육 직업과정도 학과로 신설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0개와 일반 분야 직업교육과정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5개 과정이 운영됩니다. 고교과정, 대학과정, 산업체 필요 인력 분야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취직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영암군 조경산업과 스마트 식량자원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인 조경과 농업에 4차 산업을 더한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중간 점검입니다. 동아보건대는 영암군과 함께 지역 특화 정규과정 사회복지 상담과 레저 조경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영암군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화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목포과학대와 동아보건대는 다음 달 5일까지 1차 수시 모집 마감을 앞두고 고등직업교육과정과 장학 혜택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인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지자체와 산업체가 지역 전문대와 협력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국에서 방치된 폐교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도정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교 1,335개교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는 358개로 전남은 보유 폐교 181개 중 83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미활용 폐교의 가치는 총 3,68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과 경남 순이었습니다. 광양 성황수영장이 다음 달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성황수영장이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전 경기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임시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양수영장에 자유수영 레인을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하루 3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남북권 산림복지의 중심이 될 산림치유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초 공영민 군수가 남성현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 남북권의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이 필요하고 파령산권이 최적지임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산림청 관계자들이 고흥을 방문해 지역의 산림자원 분포와 기후 생태 여건 등 난대 산림치유원 조성 가능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해 고흥만에 특화된 미래형 산림치유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립파령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순천에서 열리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의 개막작과 상영작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남도영화제 운영위원회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정다운 감독의 땅에 쓰는 시가 선정됐으며 이는 한국의 도시화와 난개발 속에서 자연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하는 소망을 땅에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담긴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이 열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6일간은 25개국 97편 내외의 영화가 오천 그린광장과 조례 호수공원 등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